최근 야권뿐 아니라요, 여권에서도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차관에 대한 문책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의미일 텐데요. 왜 그런지 들어보시죠. 정말 기함할 얘기를 하나 또 들었는데 스스로 전화할 정도면 경증이다. 전화를 못하면 죽는 거 아닙니까? 전화도 못할 정도면. 대한민국 21세기에 실제로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고위 관료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말고도 많죠. 정말로 걱정입니다. 장관, 차관 문책해야 됩니다. 박민수 차관에 대한 경질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의정 갈등을 풀어내는데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스텝은 의사와 정부 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의료계 쪽에서는 박민수 차관이랑 마주 앉는 것조차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네, 여야 모두 경질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이요,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한 발언이 논란이 됐고 또 이후에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최 교수님, 어떤 발언이고 이게 왜 논란이 됐던 거죠? 그 사람 얘기했던 발언은 아까 이정미 대표도 얘기했습니다만 본인이 전화해서 전화할 수 있으면 경증이다. 그러니까 경증과 중증을 구분하는 기준을 본인 나름대로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의도는 알겠어요. 의도는 뭐냐면 응급실에 너무 많은 환자가 가니까 업무 부담이 많아지니 적게 아프신 분들은 조금 아프신 분들은 그냥 동네 병원 가서 이런 의도인데 문제는 뭐냐면 환자가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단순히 여기 그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어디가 찢어져서 피가 많이 나는 것도 경증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피가 나고 꼬매야 되는데 이게 경증이니까 그냥 동네 병원 가야 되나요? 모르겠습니다. 자, 동네 병원이 또 24시간 운영하는 것도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의사들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배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열이 난다 이걸 그냥 그 하나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와서 진찰을 해보고 의사도 전화로는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와서 진찰도 해보고 사진도 찍어보고 이래서 왜 열이 나는지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단순히 열 나는 거 정도는 그냥 경증이니까 안 오셔도 됩니다. 응급실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대단히 무책임한 얘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경증인 줄 알고 안 갔다가 만약에 정말 위중한 상태로 빠지게 되면 그 책임을 지실 겁니까 대체? 아니 개인이 의사도 아니고 의료인도 아닌데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준 가지고서 판단하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도 방송 인터뷰에 나와서 저런 얘기를 하고 또 의료진과의 그 의료진들이 싫어하는 이유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의료진도 책임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박민수 차관에 대해 신뢰감이 완전히 없어요. 그러면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겠습니까? 어차피 보건복지부 차관이기 때문에 박민수 차관이 참석을 해야 될 텐데 이 의사들과 의료단체들과 대화에도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이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뭔가 인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던질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기조를 바꾸겠습니다. 이제는 대화 채널로 가고 협치하고 가능한 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도 박민수 차관의 경질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종우 평론가님, 그런데 박 차관 입장은 과도한 일반화로 걱정과 염려를 끼쳐서 유감이다 이런 입장을 내기는 했더라고요. 이 사태 그렇죠.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일단 박 차관이 약간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일단 유감이라는 표현으로 사과는 했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이제 타이밍입니다. 사실 이 발언을 하게 된 어떤 동기 충분히 지금 최 교수께서 말씀하셨지만 추석을 앞두고 응급실에 모든 환자가 다 몰리다 보면 진짜 중증 응급 환자에 대한 정말 수술이라든지 이런 시술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증 환자들을 유도한다라는 차원에서 발언한 것은 맞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탁상 행정 말씀도 드렸고요.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이것을 얼만큼 심각하게 지금 받아들이느냐 그래서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대한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을 설득해야 하고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될 복지부의 책임자가 아이고 그냥 전화 걸 수 있으면 경증입니다 라는 발언이 얼만큼 국민들에게 어떤 감정을 일으키는지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거든요. 이 유감 표명 한마디로 이것이 진정될 수 있을까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준희, 그런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질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일축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당내에서도 복지부 장차관에 대한 경질 주장하시는 분도 많고 하는데 대통령실의 고민은 이런 겁니다. 지금 사실은 굉장히 비상사태인데 지금 담당 부처 장차관을 지금 교체를 하는 시점이 맞느냐. 그리고 교체를 해서 지금 의료계가 그 여야 의정에 이런 어떤 협의체에 지금 들어올 수 있느냐 이런 어떤 문제를 두고 보면은 상당히 좀 회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박민수 차관의 어떤 경질에 대해서는 좀 대통령실에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네.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좀 상인 같습니다. 김수민 평론가님, 이 대통령실 관계자 아까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린 거 보면 현 시점에서 이 장차관 인사의 일말의 가능성도 없다. 현 시점이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대통령실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뭐 현 시점이라고 했을 때 뭐 쉽게 얘기하면 한창 사태가 진행 중에 사람을 예. 바꾸지 않는다 뭐 이런 취지를 좀 부각시키면서 얘기를 했던 것 같고 근데 네. 글쎄요 현 시점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후에도 불가능한 건 아니다 이렇게 읽을 소지는 또 한편으로는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지금 언급을 한 거잖아요. 예. 사실 이것은 이제 대통령이 기조를 바꾸기 전에는 대통령실 관계자가 가타부타 뭐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리가 만무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키는 이제 대통령이 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대통령실 관계자가 교체를 안 한다고 해도 대통령이 교체하기로 마음을 먹는다면 이거는 이제 기조는 얼마든지 뒤집힐 수도 있는 것이다. 뭐 이렇게 또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대통령실에서도 이 의정 갈등 장기화에 따른 여론의 추이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김수민 평론가님, 이 대통령실 기류 변화가 나중에 여론에 좀 유의미한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현재까지 했던 그대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여론으로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 이런 것들 뭐 여론조사에서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 네, 예를 들면 이제 네. 반영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보면 이제 한국갤럽 조사에 보면 부정평가 이유를 꼽으라고 했더니 1위가 의대 정원 확대 17%로 그렇군요. 예. 꼽혔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현 의료 공백 사태가 굉장히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타격을 주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사에 보면 의대 정원 확대 문제에 대해서도 현안에 대한 조사도 이 한국갤럽 일본 조사에 같이 이루어졌는데 여기 보면 이제 입시 의대에서의 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잘된 일이 56%, 잘못된 일이 34% 이렇게 나왔거든요. 하지만 이제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평가가 또 높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이제 의대 정원 문제가 아니라 당장에 닥쳐 있는 것은 의료 공백, 의료 대란 문제인 것이고 정부가 이것을 해결하느냐 이것이 더 큰 관건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여론조사 관련한 사항은 저희가 홈페이지에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이종근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까 저희가 준비한 여론조사를 보면 대통령 부정평가 관련해서 이후에 1위에 의대 정원 확대가 들어가 있거든요. 네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렇죠. 윤 대통령이 사실 잘한 점이다라고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원칙을 지키는 점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많아요. 이를테면 노조의 회계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는 국가 재정과 관련돼서 긴축 재정을 하는 부분, 앞에 부분은 국민들이 상당히 뭐 지지를 했고 뒷 부분은 지식인들, 오피니언 리더들이 상당히 지지하는 그런 원칙 지키기입니다. 네. 그런데 원칙을 지키는 것은 좋으나 이번 의정 갈등, 그 의료 대란과 관련해서는 개혁에 대한 원칙은 동의하거든요. 하지만 방법에 있어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라. 해결하는 것도 정치적 역량이거든요. 그런데 그 정치적 역량이라는 것이 원칙만 지킨다고 결과가 나오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대화하고 좀 더 소통을 하고 좀 더 합리적인 어떤 절충안을 내고 하는 모습을 보일 때 국민들이 거봐라 원칙을 지켜가면서도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데 왜 의사들이 안 돌아오느냐 이렇게 얘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응급 대란이라든지 이런 문제 당장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그런 고통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원칙을 지키되 빨리 수습안을 제대로 내놔라. 이런 뜻으로 지금 1위로 부정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의정 갈등 상황에서 논란이 하나 더 있잖아요. 이 환자 수술에 대해서 부탁을 하는 듯한 정황이 담긴 인유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문자가 공개되면서 이 민주당 비판 상당히 거세지고 있는데 민주당의 김지호 전 대표 정무조정부실장이 이 인유한 최고위원의 명함을 또 SNS에 공개해서도 이것도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일단 인유한 최고위원의 그 행위 자체가 정확하게 성명되지는 않았어요. 해명되지는 그 안에 있는 문구만 갖고 이것이 무슨 청탁이다. 또 어떠한 부분을 어떠한 사람을 지인을 뭐 이렇게 자신이 어떻게 했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긴 하나 때가 때인 만큼 응급실을 지금 막 돌아다니고 뺑뺑이로 이렇게 인해서 고통을 당하거나 의식불명이 되거나 이런 기사가 나오는 와중에 지금 연대 병원 의사였던 지금 인유한 최고위원이 이런 글을
올림으로써 상당히 비판받을 여지가 있는 것 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김지호 정무실장의 이 행위는 대단히 정치보복같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를 보호해줘야 될 것이 정보거든요. 개인정보. 이거는 좌표를 찍어라라는 말에 다름 아니다. 이 전화번호로 해서 비난을 하고 댓글을 달아라. 이렇게 여겨지지 이것이 정말 지금 김지호 실장이 이야기하듯이 뭐 진짜 무슨 상담을 받아라.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뇨한 최고위원에게 비판을 하더라도 비판할 수 있는 정당한 어떤 방법으로 하지 뭐 이렇게 그 개인 정보를 이렇게 알리는 방법 이런 것은 전 지양돼야 된다고 봅니다. 최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단 뭐 이름 올린 건 저는 뭐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개인적 연락처를 올린 건 그건 뭐 왜냐면 누구든 왜냐면 저렇게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또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건 부적절하고요. 다만 이뇨한 최고위원의 문자 내용이 본인은 그렇게 해명하셨죠. 수술이 예정된 사람들의 수술을 잘 부탁한다. 근데 내용을 보면 그게 의심이 들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부탁한 환자 지금 수술 중 조금 늦었으면 죽을 뻔. 이렇게 돼 있어요. 왜 부탁한 환자 수술이란 말인 수술을 부탁한 건지도 의문이고요. 두 번째는 조금 늦었으면 죽을 뻔이란 말이 왜 여기 들어가는 거죠? 이 문자에. 만약에 그냥 예정된 수술을 하는 사람이라면 부탁하신 환자 수술 잘 마쳤습니다 이래요. 조금 늦었으면 죽을 뻔이면 급하게 수술을 진행했다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냥 상상이나 그냥 추측을 해보면 뭔가 빨리 해야 되는 상황에서 누군가의 부탁을 해준 게 아니야 이런 의심을 받기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본인은 예정된 수술에 집도일을 아는 사람이니까 그분에게 수술을 잘해달라고 부탁한다는 메시지로 말씀을 하셨지만 이 내용을 보면 그게 조금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일반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부탁하신 수술 잘 마쳤습니다라든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늦었습니다라는 말이 왜 들어가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물론 지금 현재는 이뇨한 최고위원의 그 해명만 있으니까 그걸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일단 저런 문자를 보낸 것도 대단히 부정적이고요. 본인도 바로 또 지우셨더라고요. 그것도 좀 바로 지우는 이유는 뭘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또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되는 사안이어서 최소한 최고위원이면 논란이 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또 의료대란 대책 국민의힘의 대책위 위원장인 거 하시잖아요, TF에. 그렇다고 하면 저렇게 저건 오해 사실이 충분하잖아요. 어떤 이유로든. 지금처럼 이렇게 응급실이나 수술이 어려운 상황에 수술하려고 6개월, 1년씩 기다리는 사람이 줄이 서 있는데 저런 문자가 공개됐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고민한다고 하면 저는 부탁도 하는 것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정 갈등을 둘러싼 정치권과 현장 상황 살펴봤고요.